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황인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민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어제 부탁한 것처럼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전국의 27곳에서 무려 4곳이 우리 동구에 선정되었다는 쾌거를 전해드리면서 이러한 이 쾌거를 달성하는 데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이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현대 오피스텔을 비롯한 성남동, 용전동, 용운동, 그리고 천동 비악산 일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그 주민들과 같이 해서 연말까지 이런 관리 지역으로 확실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분양질문 둘째 날로 유승 의원님과 강학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국민의 특성화된 아동 학대 방지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의 특성화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보육 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담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조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종사자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보육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보육기준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마음성장 프로젝트와 대전광역시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티움이 대표적이고 이를 어린이집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보육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힐링 콘서트와 줌을 활용한 사이버 소통 공간 등을 하반기에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 행복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위기아동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적기 대처를 위해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신고 의무자가 종사하는 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구의 전 직원에 대하여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보호조치 방안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위해 아동학대 유관기관인 동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 아동보호 전문기관, 동행정복지센터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통장 등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여성가족과의 명칭을 여성아동과로 변경하고 부선의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양동 쌈지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도심지내 부족한 공원 및 녹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인근 주민에게 만남과 휴식 문화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양동에는 동광 어린이공원과 암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및 초중고와 대학교가 밀집한 도심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녹지 추가 지정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안으로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국공유지, 도로 잔여부지 등을 대상지를 조사했으나 현재는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거지역에 신규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경우 사유 토지 매입, 예산 확보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 철거 개량 후에 3년간 주차장이나 마을 쉼터,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양동을 비롯한 원도심 빈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사업 대상자를 발굴 후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의 쌈지공원 조성은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시 여러 활용 방안 중 쌈지공원 조성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이 부족한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 및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양동 이런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동 하늘공원 조성 시 자양동 주민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유지 관리에 완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용원동 관통도로 확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원동을 관통하는 용원로는 에코프레 아파트 입주 시 많은 교통량 증가로 도로 확장을 건의하는 여론이 많았으며 시에서도 용원로 도로 확장 건의에 따른 교통영향을 검토하고 지난해 10월 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소요 사업비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에코프레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올해 4월 중순까지 2267세대 중 약 2110세대가 입주하였고 계속적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용원로는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노선을 나누어 도로 확장과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용원로를 통과하는 교통사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동천 꽃길 조성 계획과 산책로 정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동천 하천기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으로 대동천 주변 혁신도시 지정, 대전역세권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광시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 내 꽃단지 조성 등 조경 계획과 산책로 확장, 자전거, 보행자 도로 분리 등을 검토하여 대동천 정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천 정비 시까지 대규모 꽃단지 조성이나 산책로 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천들을 따라 꽃잔디 등 식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정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하천 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동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 예산제의 공동체 연계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 예산제의 공동체 연계 방안 중 공동체 지원센터의 주민자치 관련 업무 위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현안에 대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는 주민자치 시작이기 때문에 공동체 지원센터에 주민자치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근 대덕구와 서구의 경우 주민자치를 모든 동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공동체 지원센터에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가양 2동과 용전동 2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을 권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2개 동 주민자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서 주민자치회 확대 및 관련 업무 위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방안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개소한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센터장 1명, 직원 2명, 별도 지원 인력 2명이 동구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센터 로고 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 센터의 운영 기반을 갖추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네트워크 확대 등 주민과 연계하는 마을 공동체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 4기 신작을 위해 명절 휴가비를 지원하고 기후 대응 기획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구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 성과와 기능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예산과 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지원까지 포함하여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 마을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 정책들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둘째,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 체험장 설치 및 환경교육 도시 선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환경에 대한 위기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구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수립의 발판 마련을 위해 대전 자치구청 최초로 2020년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전시의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 수행기관과 단체는 총 35개로 대부분 자연생태를 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자연수련원, 만인산 푸른학습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상소동 산림욕장, 찬새마을 등 5개 지역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체험장 설치도 이 중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시설은 사업의 규모, 예산, 교육, 커리큘럼, 관리, 운영 기관과의 공조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그러한 협업의 성과로 탄생한 것이 전국에서 독보적인 생태체험 학습장인 대청호 효평마루입니다. 효평마루에서 진행할 환경예술 전시관과 환경예술 체험학습,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통 매사냥 등은 자연생태를 활용한 환경교육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의 뛰어난 천혜 자연자원을 보유한 우리 구는 대청호 자연생태관, 효평마루 등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연대로 환경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관한 지역민의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적을 유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환경교육도시 지정계획안을 마련 2020년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2곳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3개 평가 항목과 16개 세부 지표로 평가, 심의 의견을 지정됩니다. 평가 내용에는 환경교육 전담부서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 전문가를 채용하고 환경교육 재원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성, 시민의 참여, 법과 제도 마련과 추진 정도, 실행력 등 환경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전 5개국 최초로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추진 기반은 부족합니다. 올해 정부의 환경교육도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기조에 맞춰 대청호 자연생태관, 흑평마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을 전개하고 향후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 등 행정 여건을 구축하여 환경교육도시 선언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자립마을 만들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자립마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청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자양동, 용원동, 대동 대학가 일대는 우리 구 미래 인재의 산실입니다. 다만 청년 자립마을은 그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인력과 예산 및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나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협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전교에서 올해 1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구도 청년단체와 함께 이번에 자양동, 대동 지역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청년 내일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청년 내일 마을을 총 10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 1단계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청년 내일 마을 1개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 부서와 협력하여 청년 내일 마을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청년 내일 마을 조성 대상지로 자양동, 용원동, 대동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우리 구 의견을 2021년 지난 4월 14일 대전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빈집 조사 등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이 가능한 곳을 청년 내일마을 입지 대상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미 청년마을이 조성되어 성공을 거둔 전남 목포의 괜찮아 마을과 충남 서천의 삼기술학교, 경북 문경의 달빛 탐사대를 벤치마킹하고 공모사업 선정 조건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행안부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구의 청년활동가 및 청년 단체들과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 간담회들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여 청년마을 사업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빈집 증가에 따른 대처 방안입니다. 2019년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구 관내 전체 빈집은 1078호로 파악됐으며 그중 약 66%는 정부 구역 내에 속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정비되고 있고 그 외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방향은 빈집의 상태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소유자 동의하에 양호한 1, 2등급의 경우 리모델링 후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한 3등급의 빈집은 안전조치를 지원하며 4등급의 빈집은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된 빈집의 입지적 특성, 주변생활 SOC,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년공간, 주민공간, 주차장, 텃밭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의 철거를 위해 시보조금 6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쾌적한 환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빈집 시급한 곳을 우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 매입 및 창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마련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를 통한 창업자 지원이나 빈집 활용 방법에 공감하나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은 우리 동구의 재정 여건상 장기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빈집 정비 방안에 따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그와는 별개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희 의원님과 강화평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가는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룡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해보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